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더블랙의 셔룩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프라모델 HG 빌드 다이버즈의 또 나왔네요. 건담 더블 스카이 헤비의 폰 시스템 트란잠 인피니티 모드에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HWS라 솔직히 말해가지고 애니메이션에서 이걸 달고 나올 거란 생각은 아예 안 하고 있었어요. 추가 장비가 있겠냐? 하고 있었어요. 근데 뒤통수를 빵 때리면서 나왔죠. 나와서 첫 등장 이 헤비의 폰 시스템의 마지막 전탄 발사하고 터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본체만 싸웠다. 참고로 헤비의 폰 시스템을 달고서 트란잠 인피니티 모드로 발매를 했는데 헤비의 폰 시스템 상태에서 트란잠을 쓰진 않았다 라는 거죠. 참 독특하네요. 발매는 2018년 11월 17일에 했습니다. 가격이 엔가로 2,300엔이고요 일반 버전, 일반 컬러와 헤비 폰이 없는 거, 일반 버전이 1,500엔이었는데 헤비의 폰이 추가되면서 800엔이 추가됐습니다. 딱 가격이 느낌이 딱 빌드 커스텀 가격이죠. 800엔 딱. 그러니까 옵션 딱 추가하면 800엔 추가해서 딱 2,300엔의 헤비의 폰 시스템. 하지만 이 제품에 들어있는 이 헤비의 폰 시스템은 트란잠 컬러에 맞춰진 컬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컬러에 맞추기는 무리가 있죠. 그래서 일반 컬러는 나중에 빌드 커스텀을 별도로 판매를 한다고 하니까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사서 뭐 굳이 도색 안 해도 일반 컬러 내줄 거예요. 해서 점수는 좀 고민을 해봤어요. 헤비의 폰 시스템 때문에 움직이기가 힘들어졌거든요, 솔직히. 근데 그게 원작 고증이야. 맞아요. 그 별 포즈 취하지도 않아요. 날라다니다가 갑자기 적을 만났다, 전탄 발사했다, 그 다음 장면이 터지는 거예요. 헤비의 폰 시스템. 원작 고증 완벽하죠. 그래서 10점 줄까 합니다. 원판이 좋았고, 애초에 더블 스카이 원판이 괜찮았고 만지는 재미도 있었고 디자인도 과감하게 변경되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헤비의 폰 시스템은 사실상 선택적으로 끼울 수 있는 거다 보니까 본인 취향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상의 이 제품은 이 더블 스카이의 트란잠 컬러가 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립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직접 리뷰를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건담 더블 스카이 헤비의 폰 시스템 트란잠 인피니티 모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헤비의 폰 시스템도 헤비의 폰 시스템이지만 일단 트란잠 모드잖아요. 뭐 당연히 같은 더블 계통이다 보니까 뭐 트란잠 라이저가 안 떠오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비교를 위해서 트란잠 라이저에서 더블로만 딱 빼와 봤습니다. 컬러링의 차이가 이렇게까지 극심할 줄은 몰랐어요. 같은 트란잠이다 보니까 그냥 나쁘진 않네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되게 다르네요. 같은 트란잠이라는 이름을 쓰고는 있지만 지금 더블 건담은 되게 극단적으로 붉은 계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지만 이제 더블 스카이 같은 경우는 딱 그 붉은 끼가 감도는 듯한 느낌으로만 딱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더블 건담도 지금 이렇게 굉장히 진한 부분은 다 파란색이란 말이죠. 근데 스카이도 지금 윗부분 약간 보라색처럼 보이는 부분은 다 원래는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에 붉은기가 감돌면서 이렇게 보일 수는 있는데 확실히 이렇게 보니까 진짜 이 더블 건담은 되게 극단적이긴 하네요. 그 외에 이제 하얀색이 붉은색이 된 거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좀 더 이제 스카이 쪽이 사출이나 이런 쪽이 좀 더 고급스럽다는 느낌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월의 흐름 때문일까요? 같은 더블 스카이들끼리랑도 색상은 한번 봐야겠죠. 일반, 트란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풀파워가 되면은 하이어된 스카이페이스,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밟아가는 느낌이긴 한데 컬러링의 차이가 확 있다 보니까 되게 신기해요. 같은 기체인데 유니콘 마냥 약간 달라 보이는 느낌도 있어요. 그건 참 좋네요. 자, 그럼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일단 트란잠 컬러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약간 분홍기, 메탈릭 핑크 같은 느낌으로 사출이 됐는데 의외에 또 글로스 인젝션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더블로 당시처럼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해도 광택이다, 번쩍번쩍, 이게 아니라 은은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좀 더 고급스럽다, 아니면 좀 차분하다, 그런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재미있는 점이 여기 가슴에 있었던 클리어 그린 파츠인데요. 이게 일반 컬러고요. 이게 하이어된 스카이페이스였고요. 이쪽이 트란잠 인피니티 컬러입니다. 색상이 훨씬 진해졌습니다. 그래서 되게 깊이 있어 보이는 느낌도 있고 위에서 자세히 보면 상처 몰드가 그대로 있지만 확실히 좀 더 진하다, 옆에서 봤을 때는 또 상처도 안 보이는 그런 형태가 아주 좀 인상적이네요. 기 일반 컬러보다도 훨씬 진해졌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의 또 차이점 나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메탈릭 컬러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형태입니다. 해서 붉은색이 될 건 붉은색 제대로 되어주고요. 그리고 이게 메탈릭 옐로우 컬러 이쪽 부분도 좀 인상적인 게 좀 밝다는 느낌? 밝은 톤이라는 느낌이 좀 세서 좀 약간 포인트가 되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팔이나 이런 쪽에도 원래 좀 진한 남색 계통이었던 건 좀 붉게 변하고, 그리고 원래 파란색이었던 부분은 약간 보라색으로 변하고, 굉장히 좀 색조합이나 이런 게 다채로워서 참 좋아요. 그 부분이 참 마음에 듭니다. 그렇지만 역시 게이트 자국은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색깔이다 보니까 유독 좀 더 티나는 느낌도 있고, 하얀색이 아니다 보니까 유독 더 눈에 가죠? 눈이 가죠? 그리고 어찌 보면 이제 이 트란잠 인피니티 이 제품의 어찌 보면 또 메인 디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헤비웨폰 시스템.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트란잠 컬러 때문에 산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헤비웨폰 시스템 볼륨감 무시할 수 없겠더라고요. 이쪽이 이제 백팩에 장비되는 랜서 미사일, 굉장히 좀 인상적입니다. 컬러링도 이걸 메탈릭 스카이 화이트, 스카이 블루라고 해야 되나요? 메탈릭 스카이 블루? 뭐라고 해야 될까요? 메탈릭 블루인데 굉장히 밝아요. 색상도 좀 인상적이고, 이쪽도 메탈릭 컬러다 보니까 그만큼 약간 펄기 살짝 있고 보는 맛도 있습니다. 심지어 파츠 분할이 안 된 것도 아니어서 그 부분도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여기 이런 곳이 파츠 분할 아니었으면 되게 심심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걸 실 처리를 안 하고 그대로 분할을 했다는 게 참 마음에 듭니다. 팔뚝에 들어가는 부분과 다리에 들어가는 부분은 똑같은데 뒤쪽에 들어가는 조인트만 다른 형태고요. 이따가 이거는 파츠를 직접 까보면서 보도록 합시다. 이번엔 가동 특성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헤비웨폰 시스템을 장비하고 있는 만큼 가동률, 특히나 팔 쪽의 가동률은 극단적으로 좀 줄어듭니다. 헤비웨폰 시스템이다 보니까 유독 어쩔 수 없다는 느낌은 있어요. 원래는 참 좋았잖아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머리 돌아가는 건 여전히 뭐 바뀐 게 없으니까 여기는 똑같죠? 들고 숙이고 똑같고요. 그렇지만 어깨 부분이 좀 이제 불편했습니다, 원래. 그래서 이렇게 팔을 커버로 벗기고 어깨를 앞으로 뽑거나 아니면 뒤로 밀거나 들거나 내리거나 이런 게 가능했죠. 하지만 지금 움직이는 걸로 보시면은 팔뚝에 추가 파츠 들어가면서 극단적으로 이제 옆에 걸리는, 거추장스러운 게 많으니까 걸리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좀 아쉽다는 느낌은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난 그냥 트란잠 컬러가 좋아하면 이걸 빼고 그냥 들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어요. 예. 그리고 팔꿈치, 당연히 뭐 이쪽은 이걸 장비하더라도 옆으로 움직이면서 막 걸리적거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팔꿈치 가동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팔을 옆으로 드는 것만 문제거든요. 그리고 허리, 역시나 이쪽도 바뀐 게 없으니까 허리 회전이라던가 이렇게 회전이라던가 가슴을 들거나 숙이거나 등등 다양하게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고관절, 이 스커트 부분이 좀 큰 듯 하지만 가동률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무릎 마찬가지입니다. 딱히 바뀐 게 없고, 그리고 정강이의 파츠가 추가됐기 때문에 이 다리는 발목 또한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래쉬 포지션을 위해서 발바닥이 움직이는 것도 뭐 여전하고요. 이쪽도 뭐 영향 가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찌 보면 오늘 리뷰의 핵심인 무장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미 소체는 전에 많이 봤기 때문에 무장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어깨에 있었던 롱라이플 이렇게 펼쳐지고 고정하고, 이거 앞으로 빼는 것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팔뚝에 파츠가 늘어난 만큼 약간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움직일 때 요거 약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거추장스러워진 부분은 있어요. 그리고 버스터 소드, 이쪽도 마찬가지 빈 파츠를 장착하고 소드 자체를 펼치는 것까지 역시나 동일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커트 부분의 파츠를 이렇게 떼어내고, 이쪽은 글로스 인젝션이 살짝이라도 된 만큼 조금 타이트합니다. 요거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빼다가 파손 주의하세요. 빔 사벨 자체는 별도로 존재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빔 사벨도 만들 수 있습니다. 거기다 원래는 팔뚝이랑 다리에 뭐 이제 스카이 브레이서라든가 스카이 레가스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다 헤비웨폰이 맡고 있으니까 보도록 합시다. 본격적으로 이쪽이 랜서 미사일입니다. 랜서 미사일. 그냥 여러분들 그냥 랜서 미사일이 뭐야 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다인슬레이프 생각하세요. 철혈의 다인슬레이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파츠 분할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뒤쪽이나 이런 쪽도 깔끔하게 또 검메탈 컬러의 파츠 분할이 이루어졌고요. 가운데 이렇게 미사일이 통과를 해 있습니다. 정확히 랜서죠. 빼보도록 합시다. 약간 타이트하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서 이렇게 좀 뭔가 도구를 이용해서 밀어주세요. 이렇게 밀면
밀립니다. 해서 원래 넣었던 거 빼고 앞에서 랜서를 빼주면 어떻게 보면은 블리츠 건담의 랜서 다트, 어떻게 보면은 철혈의 다인슬레이프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애니메이션 속에서 이걸 발사해서 적 대형 SD에게 꽂히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폭발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이쪽 앞을 통해서 집어넣을 땐 약간 딸깍하면서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몰드가 딱 고정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대형 미사일 포드. 기본적으로는 앞과 뒤에 몰드가 조금 다릅니다. 이쪽이 뒤에요. 약간 동그라미가 두 개 쳐져 있는 것 같은 몰드고, 앞은 하나 조그마한 거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몰드가 있죠. 이런 식으로 앞뒤 구분을 합니다. 해서 이렇게 대형 미사일 들어가 있는데, 조립 자체, 파츠 자체가 똑같아서 그냥 안쪽에 들어가는 파츠만 뒤집냐 안 뒤집냐에 따라 좌우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백팩은 기본적으로 위에는 일반 축관절, 밑에는 볼관절입니다. 볼관절이 약간 옆으로 꺾이기에는 좀 위험하고,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식으로 하면은 조금 더 편하게 수납을 할 수 있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이만큼 백팩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조금 뒤로 쏠린다는 거, 이거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하체에 무게중심 다시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랜서 미사일은 이렇게 빼서 좌우 교환도 당연히 가능하긴 합니다. 어차피 따로 좌우 구분을 안 하는 무장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그냥 좌우 어디든지 낄 수 있어요. 그리고 팔과 다리에는 멀티 미사일 런처가 들어갑니다. 아까 잠깐 봤지만 기본적으로는 메탈릭 사출인데다가 안쪽에 또 이제 미사일이 파츠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팔과 다리에 들어가는 조인트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앞부분은 100% 똑같습니다. 옆도 똑같고요. 하지만 이쪽이 두꺼운 파츠가 다리에 들어가고요. 이렇게 얇은 파츠가 팔에 들어갑니다. 해서 파츠 자체의 형태라든가 이런 게 다르죠. 이걸로 팔다리 구분하시면 되는데,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예, 일반 버전에 다 달아줄 수 있겠죠, 이렇게. 자, 컬러링은 조금 다르지만 일반 컬러의 헤비 웨폰 시스템입니다. 느낌은 꽤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굳이 따지면은 파란색과 하얀색이 좀 더 어울린다는 느낌도 살짝 있고요. 일반 컬러의 발매를 조금 기다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하이어된 스카이페이스입니다. 이것도 뭐 어찌 보면은 컬러링은 닮았으니까 이것도 어울리는데요. 이거 나름대로 나쁘진 않네요. 자, 이번엔 구성과 기믹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당연히 헤비 웨폰 시스템을 다른 프라에 적용시켜 볼 수 있는 옵션 조인트 2개 들어가고요. 편손 들어갑니다. 더블로 때부터 사용했던 거고, 그리고 아까 못 보여드린 빔 라이플도 여기 있어요. 네, 빔 라이플 그대로입니다. 뭐 수납하는 조인트가 안에 숨어 있다든가 아니면은 서브를 가동한다든가 똑같습니다. 그 외에는 아까 봤던 헤비 웨폰 시스템의 백팩, 그리고 이제 다리에 들어가는 파츠, 그리고 팔에 들어가는 파츠, 그리고 빔사벨과 버스터 소드용 빔 파츠까지 그대로인데, 여기에는 일반 판과는 다른 게 있죠. 네, 런너레스 스탠드가 또 들어가 있어요. 일반 판에는 스탠드가 없었고요. 그리고 하이어된 스카이페이스에는 액션 베이스 5가 있었죠. 그렇지만 이번엔 런너레스 스탠드입니다. 해서 그냥 여기다 올려서 편하게, 마음 편하게 전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이어된 스카이페이스에 들어있던 이펙트들을 끼워봤는데 트란잠 이거 붉은색 상태에서도 뭐 잘 어울리네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기왕이 해줄 거면 그냥 한 300개 껴가지고 그냥 비천하게만이라도 그냥 껴주지. 이쁜데 붉은색으로 이렇게 싹 했으면, 데스티니처럼 싹 했으면 얼마나 이뻐. 이쁜데 아무래도. 당연히 트란잠 상태의 래쉬 포지션도 한번 봐야겠죠. 네, 발 굽이 올라가고 백팩이 뒤로 가서 하체에 무게가 쏠리는 형태.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어찌 보면 보라색이 뒤로 가고 이제 분홍색이 좀 더 티가 나는 그런 느낌으로 바뀌었는데, 이 조합도 괜찮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HG 빌드 다이버즈로 발매한 건담 더블 스카이 헤비 웨폰 시스템, 그리고 트란잠 인피니티 모드에 리뷰를 해봤습니다. 컬러 바리에이션으로 생각하면 좀 더 편하긴 한데, 헤비 웨폰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이건 나름대로의 볼륨감과 그런 매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트란잠 컬러만 따로 나오고 그냥 편하게 그냥 갔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조금은 해요. 약간씩의 차이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어차피 나중에 일반 컬러의 헤비 웨폰 시스템이 별도 발매하니까 그냥 트란잠 컬러는 없었어도 되지 않을까. 뭐 어차피 극 중에서도 딱히 나오지도 않았는데 헤비 웨폰 저거는 트란잠은 크흠.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룡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바바시.
네, 여러분 리뷰 재밌게 보셨나요? 애초에 더보로스카이는 이미 지난번에 묶어서 같이 동시 발매한 걸 묶어서 이렇게 리뷰를 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제 재탕 같은 느낌이라고는 하지만 얘는 또 이제 잘 보면 또 글로스 인젝션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약간 반딱반딱하면서 그러면서 컬러링도 꽤 화사합니다. 파란색이 이제 트란잠 켜졌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막 별로인 것도 아니고 꽤 괜찮았어요. 보는 맛도 있었고 컬러링 보는 맛도 있었고 헤비 F4 시스템도 볼륨감이 상당히 좋아서 만지는 맛도 있었고 그리고 의외로 이 안쪽에 있던 파츠는 분리가 된다는 거 그런 점도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점수 일단 10점 준 만큼 일단 외형 그리고 가동 특성 그리고 기믹과 무장까지 전부 10점을 줄까 합니다. 무장은 꽤 괜찮았고요. 헤비 F4 시스템의 무장이 분할이 안 돼 있거나 그러면 제가 뭐라고 뭐 좀 감점을 하면서 좀 이렇게 할까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고 괜찮았고요. 그리고 되게 위태위태하게 고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튼튼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괜찮네? 어떻게 싶은 생각을 하게 만든 부분이었기도 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재룡이었고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세요. 안녕! 빠빠시!